황 총리가 사퇴하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예언? 예, 이철희 도사님의 예언이 또 나왔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중요한 시간을 저는 허비했다고 봐요. 그래서 과거에 저는 상당히 기대해주고 잘만 이렇게 런칭이 되면 잘만 후보로 뜨기만 하면 야권에서 상당히 굉장히 힘들 후보다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조금 그렇게까지 큰 박근혜 대통령이랑 맞짱 떴을 때 떴거든요. 그럼 그 기세라는 걸 살렸어야 되는 거지. 어느 선까지는 쭉 밀어버렸어야 돼요. 심하게 말하면 뭐 아니, 그게 국회의원이 그러니까 지적해야 되는데 아니 그건 정책의 문제가 아니고 국회의원이 안 되는 한이 있더라도 밀어버렸어야 되는데 중간에 스톱하고 일부에서는 따님을 좀 전략적으로 이용해라. 왜냐하면 유승민 의원의 딸이 굉장히 인터넷상에서 인기가 많아요. 아니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유승민 의원에 대한 별명이 국민장인. 정말 많은 분들이 은밀히 그 전략을 제시해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왜 이렇게 절레절레 흔드세요? 안 좋아하시나 봐. 옛날 스타일인가 봐. 그렇게 하면 더 저렴해져. 아니 그러니까 사위공천은 내가 한다. 뭐 그런 패러디도 나오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래서 어쨌든 딸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이 얘기하는데 이철희 의원님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전혀 그러실 생각이 아니, 근데 없고요. 보수의 지지층 중에 상당 부분은 황교안 권한대행한테 똘똘 가고 뭉친 지지층. 그쪽으로 가니까 이제 이쪽에 오기가 좀 힘든 거죠. 근데 오히려 야당 성향을 가진 사람들 쪽에서 오히려 아니 내가 보수면 황교안 같은 사람 말고 유승민 같은 사람 밀겠다 이런 댓글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지 또 그 사람들이 유승민 후보를 뽑진 않잖아요. 그렇죠. 진작에 좀 이렇게 수구 보수와 싸우고 전면전을 걸었더라면 거기서 뭐 표현하자면 만신창이나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국민들 보고 싸웠더라면 지금은 엄청 큰 사람이 돼 있을 것 같고. 제가 이게 보수 정당 안에 있어 보니까 싸우는 걸 정말 싫어해요. 싸우는 걸 싫어한다. 예, 애지간하면 일단은 안 싸워요. 애지간하면 남한테 이렇게 싫은 소리 안 하려고 하고 그동안에 뭐 당의 입장 또 대통령에 대한 자기로서의 예의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중들에게 노출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많이 좁혔다고 저도 생각해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야구장에 가서 좀 대중들하고 친밀도를 높여라 그랬더니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야구장에 간 거예요. 그래서 아니 가라고 조언을 하셨대요. 친구분이. 그랬더니 유승민 의원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 그럴 시간 있으면 정책이나 하나 더 개발해라. 이렇게 답변을 그거 주셨다는 몰라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더 많이 대중들을 만나려고 노력하는 거 이거는 의문인데 그거는 나는 소신이라서 뭐 안 한다 이거는 저는 게으르다고 보는 편이라 야구장을 갔어야 된다. 당연히 가야죠. 야구장 가는 게 왜 야구장 낭비라고 갔어야 그래요. 돼요. 야구장 가서 어떻게 하느냐도 야구장에 다른 얼마나 거지. 많은 사람이 있는데. 무뚝뚝한 남자를 만날 때 항상 싸우게 되는 게 뭐냐면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음을 꺼내서 보여줘야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래서 불안하고 왜 이 사람 표현 안 해줄까? 혹시 막 날 안 좋아하는 거 아닐까? 혼자 상상의 나래를 막 펼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착각하는 게 그런 분들이 왠지 그런 걸 말하면은 약간 낯뜨겁고 오히려 마음이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아, 받는다. 경상도 사나이들이 그러니까요. 그러시잖아요. 경상도 사나이세요. 국민한테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명확한 표현을 한 1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고 네, 명확하게 시간이 표현해줘야 흘렀다. 된다는 거죠. 하루빨리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유승민 의원이 사드 배치에 대해서 일종의 찬성을 하는 건 뭐냐면 중국을 통해서 북한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본인의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세요. 중국하고 뭔가 이렇게 딜을 할 거로 있을 때 중국이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사드 배치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사실은 중국이 북한을 제재할 수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 라는 카드로서 자기는 이게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고 깨알같이 짚고 넘어가서 너무 죄송한데요. 또 문으로 가려고. 이제 문재인 아니 너무 후보님은 할 때 아니라니까. 문재인 후보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참네. 너무나 말이 많이 바뀌고 별로 바뀐 거 없어. 유승민 특집 아니야. 예. 그리고 하나만 왜냐면, 지적할 예, 거는 기승전 문이 되셨어요. 법인세 최고세율 올려야 된다. 유승민 의원이 요구하는 법인세 인상은 최고 세율 구간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그렇죠. 법인세 인상이에요. 예, 그리고 그 나머지에 대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낙수 효과 없더라. 그게 그러면 내려줄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데서 출발하죠. 개인적으로 저는 기업들에게 준조세 안 뜯고 법인세를 올리고 이렇게 정상화하는 게 좀 맞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그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양극화에 대한 문제 의식 그런 데 대해서 저는 뭐 전적으로 공감하고 평가하는
남경필 의원도 마찬가지고요. 두 분 다 굉장히 기존 보수하고는 틀리세요. 달라요?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일단 생각이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을 얘기하는 보수는 좀 그렇죠. 소수 그러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좀 암묵적으로 보수 안에서는 노무현 대통령을 칭송하거나 이런 것들이 뭐 약간은 금기시된다고 하나 이제 그런 말하는 걸 불편해하는데 두 분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옳은 가치에 대해서는 옳게 얘기해야 된다라는 게 굉장히 명확하시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양극화 문제 의식은 공감한다. 뭐, 그렇죠. 예. 정계에 들어올 때도 원래는 이회창 총리의 그러니까 이회창 쪽의 저 연선물 라이터 뭐 이런 걸로 들어왔는데 그때도 젊은 유승민. 네. 그때도 배지 없을 때도 상당히 보수 쪽이지만 개혁적인 주장을 많이 해서 당시에 소위 민정계 중심의 원로 의원들이 굉장히 견제를 많이 했어요. 2015년 4월에 그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시작을 세월호 네, 얘기부터 맞아요. 시작해갖고 1년 전 4월 16일 안산 단원고 2학년 허다윤 학생은 세월호와 함께 침몰하여 오늘까지 엄마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연설 맞아? 라는 분위기였고 아마 그때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 야권에서도 논평이 야권에서도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이 나왔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김선재 아나운서에 의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은 안 수사 하겠죠. 연장을 안 하겠죠. 안 한다. 안 한다가 아니 안 하겠죠. 네, 너무 쉬운 예언인 것 틀린 건 아무도 기억 안 해. 그렇죠. 예. 맞으면 기억해요. 황 총리가 사퇴하면 유승민 후보의 지지율이 좀 올라갈 거예요. 사퇴 시키세요. 빨리. 아, 예언? 예, 이철희 사퇴 도사님의 시키세요. 예언이 또 올라가. 나왔습니다.